네, 요즘 뭐 관세 문제로 셈법이 복잡한 업종이 하나 있죠. 자동차입니다. 오늘 자동차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들려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 GM 협력 소식이 있었는데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네. 2028년부터 이제 총 5개 차종을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입니다. 4개 차종이 중남미고요. 1개 차종이 이제 북미 시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남미 시장에서 현대 기아가 중국 업체에 대응해서 MS 확보를 좀 하기 위한 공동 협업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중남미 특히 브라질에는 현대차 그다음에 GM도 다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8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이제 생산 능력이나 이런 차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 이후에 주가 반응을 보면 네네. 사실 그러니까 GM이 오히려 좋은 거고 현대기아차는 글쎄라는 반응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28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당장 관심 있는 올해, 뭐 내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추정치에는 영향을 주진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좀 중대형 픽업이나 소형 네. 이런 거에서 GM보다는 조금 라인업이 약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GM으로부터의 또 추가적인 노하우 습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장기 관점으로 볼 만한 네. 이슈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어제 사실은 상호 관세가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는데 우리는 일본과의 경쟁 구도가 치밀하게 맞습니다. 지금 경쟁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네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2.5%를 이번에 15%에 포함시키는 거냐 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대비 12.5%가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15%의 관세가 반영된 것으로 손익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또 일본 총리도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은 15%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는 말은 한 상태입니다. 다 합쳐서 15%?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네.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은 12.5가 올라간 건데 우리는 15가 올라간 거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일본 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 차별화를 가지고 있을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는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뭐 도요타, 혼다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도 잘 되어 있고 네. 이제 문제는 일본 업체들 중에서 뭐 마츠다, 미쓰비시, 수바루, 닛산 같은 업체들인데요. 네. 이 4개 업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무려 15%입니다. 현대기아가 합쳐서 지금 11이다 보니까 더 많은데요. 근데 특징은 이 업체들 중에서는 미국 공장 현지화가 잘 안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이 아예 없고요. 예. 마츠다는 40만 대를 미국에서 파는데 생산 능력이 10만 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 생산 확대를 늘리는 것이 조금 현대기아보다는 좀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차별화 관점에서는 우리 그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완공한 메타 맞습니다. 플랜트가 네네. 주요한 키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추측을 하세요? 일단은 작년 말에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가동을 시작을 했고 이게 예. 이제 생산 능력을 점점점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전기차 외에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볼륨 모델도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미국 생산 확대를 통해서 관세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실적은 발표할 때마다 다 좋은 것 같거든요. 네네. 글로벌 판매도 그렇고. 근데 왜 주가의 연동이 잘 안 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시장의 상반기 때 네. 좀 약간 선수요가 있지 않았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하. 저희가 관세가 부과가 됐고 그러다 예.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자동차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같은 경우도 수요가 더 좋았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좀 고용과 관련된 좀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까진 좋았는데 하반기 때 수요가 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지 일단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네네네. 계속 늘어나고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치적으로 네, 분해를. 일단은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미국 신차 수요가 한 2%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7월 달까지 누적으로 이미 4%가 좀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4월, 5월 달쯤에 이미 좀 선수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실적 발표에서 소통을 했고요. 예. 물론 현대기아차는 시장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같은 신차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 수요를 좀 초과하는 지금 MS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화면 그래프에 빨간 선이 지금 네, 맞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좀 더 네, 많이 이번 나오고 7월이 현대차 기준으로는요, 역대 최대 미국 7월 판매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수요 여부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가 하반기에 실적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환율일 텐데 맞습니다. 이제 환율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좀 네, 보고 계세요? 일단은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지금 우호적인 환율 효과, 환율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국가는 거의 한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제 도요타도 환율로 인해서 네. 2016년 이후 최대 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환율이 예. 거의 뭐 1,400원 아니면 그 이상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올해 4분기부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하로 간다면은 이건 이제 손익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예상도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는 환율 효과를 4분기부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지금보다 좀 더 떨어진다고 네네네. 한다면 그 실적, 그러니까 이익과의 관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반영? 일단은 뭐 달러도 있지만 유로도 예. 있고 뭐 다른 통화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복잡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단순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100원 정도가 움직일 때 연간 영업이익이 1.5조에서 한 2조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요거는 이제 예. 다른 나라 통화도 또 어떻게 되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 그렇죠. 상대 통화 네, 맞습니다. 가치이기 네. 때문에 일단 단순 비교를 했을 네네. 때 상당히 그 영향력이 맞습니다. 크겠네요. 네네. 그럼 이것까지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실적 전망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관세가 이제 15%로 낮추는 걸 합의를 했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한 4분기부터는 실제로 손익에도 관세 부담이 좀 떨어지는 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네. 일단은 7월, 뭐 2분기나 7월까지는 25% 관세였고, 네. 이 관세가 적용된 차량들이 3분기 때 재고로 잡혀있다가 손익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3분기 때는 즉각적으로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그다음에 뭐 내년부터는 적어도 2분기보다는 관세 부담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예상 손익의 PE 한 4배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굉장히 적다라고 정말요?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자동차 업체들이 작년에 밸류업을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소 10,000원, 기아는 최소 5,000원을 3년 동안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현대차가 12,000원, 기아는 6,500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최소 배당금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뭐 극단적으로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연간 배당금을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대비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배당주로서 매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특징은 1분기 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주주환원회에서 특히 자사주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보류하겠다였었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GM 자사주 매입을 재개를 했고요. 기아도 이제 하반기 자사주 매입을 밝혔고, 뭐 미슐린 타이어 같은 경우도 재개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네. 향후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한다 그러면 배당 외에 또 추가적인 좀 주주 환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주 환원에 굉장히 우호적이죠. 네, 현대차 맞습니다. 그룹이 그 부분을 이제 메리트로 한 부분
삼아주셨고 최선호주 마지막으로 네, 공개해 주세요. 일단은 완성차에서는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아는 이제 멕시코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네.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멕시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어야 기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또 우호적인 환경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멕시코 공장. 네, 관세가 맞습니다. 조금 높게 이야기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한 현대차라는 종목을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